자본은 정의가 딱 하나예요. 자본은요, 정의가 딱 하나예요. 뭐?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그게 자본이지, 자본은 다른 어려운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뭐라고요? 자산 빼기 부채. 어렵지 않죠? 책의 줄만 좀 가보면 210페이지 자본 파란 박스 밑에 자본은 자산과 부채를 얼마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이 발생한 주식의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를 좀 하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수익입니다. 우리 수익이랑 비용도 요소의 정의를 좀 볼게요. 자, 그럼 수익은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먼저 써볼까요? 수익의 정의는 뭐죠? 순자산. 다른 말로 자본이 증가되는데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를 수익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 비용은 뭐예요? 비용의 정의는 뭡니까? 순자산이 감소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자본거래는 제외한다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화면 보시면 수익이요.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 즉 순자산의 증가를 토해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수익은 뭐라고요? 특정 회계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특정 회계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기업을 운용해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져 있었다면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거고요. 비용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비용 볼까요, 먼저? 비용은요.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익은 뭐?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되는 거래. 비용은 뭐라고요?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감소되는 거래를 수익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다만 우리 교재를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익을 보면요. 수익과 차익으로 나누고요. 레베뉴 게인이라고 하죠. 비용도요. 비용과 차손으로 나누거든요. 익스펜즈와 로스로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정의할 때 수익 안에는 수익과 차익이 있고요. 비용 안에는 비용과 차손이 있어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수익 같은 경우에 뭐예요? 차변, 대변. 우리가 책을 판매하는 걸 주 영업으로 하는 출판사인데 책을 100만 원치 팔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현금 100 들어오면서 매출로 100 기재가 되겠죠. 자, 요런 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익 거래 볼게요. 차익은 뭐냐면요. 내가 100원 주고 산 땅을 12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요건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차변, 대변 끄는 다음에 100원 주고 산 땅이 없어지니까 토지라는 계정이 100원 없어질 거예요. 어렵지 않죠? 120원에 팔았으니까 현금이 120원 들어올 겁니다. 20원 플러그인 해줘야겠네요. 이 20원이 뭐가 돼요? 토지의 처분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수익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차익이라고 합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현금 120, 매출 120, 토지 100 없으면서 뭐 비용? 토지 100 없애면서 비용 100 잡아줘도 되는데 얘는 두 개를 상계해서 순액으로 기재했고요. 얘는 그냥 총액으로 기재했다고요. 비용은 별도로 기재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배웠잖아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액으로 기재하고요. 이 차익 같은 경우엔 순액으로 기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애들이고요. 얘는 영업활동이나 비영업활동에서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애들을 차익으로 기재하죠. 우리
4장에서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어쩌다 한번 건물 팔고 어쩌다 한번 땅 파는 경우엔 그 팔아갖고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반복성이 없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라기 때문에 순액으로 수익을 기록하지만 내가 책 파는 걸 주업으로 하거나 냉장고 파는 걸 주업으로 한다면 팔아서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알아야 됐고 팔아서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총 이익률도 구해보고 경쟁사랑 비교해서 점유율도 비교해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엔 반복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수익으로 봐서 총액으로 기재하고요. 어쩌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나 혹은 영업 과정이 아닌 데서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순액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들을 뭐라 그래요? 차익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수익과 차익, 총액과 순액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게 212페이지 수익의 파란 박스 밑에 보시면 수익은 지분 참여자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증가를 말한다. 수익은 넓은 의미의 수익에 사용되며 여기에 수익은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얘는 인컴, 레베뉴, 얘는 게인이죠. 지금 보시면 그 첫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부터 할게요. 레베뉴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컴을 말하며 게인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인컴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뭐요? 반복성이 있고요. 얘는 비반복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인컴을 레베뉴와 게인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미래의 지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도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엔 어쩌다 한번 토지를 판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과 차익을 구분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왜? 미래 지속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 정도까지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 보실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럼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나오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얘는 총액으로 기재하고요. 얘는 순액으로 기재할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얘는 비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